근신경통증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참고해서 오늘은 51번 설근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설근근은 대퇴 이두근이 있고 그리고 반막양근, 반근양근이라는 근육이 합쳐져서 설근근이 되는데, 대퇴 이두근 같은 경우는 넙다리 두갈래근이라는데 장두가 있고 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정지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반근양근은 말 그대로 반이 근, 힘줄처럼 생긴 모양의 근육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반힘줄 모양 근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반막양근은 반이 막처럼 생긴 근육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막 모양근이라고 신용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미란 말이 들어가 있죠. 우리 세미 정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세미 캐주얼 해갖고 반이 캐주얼하다, 반이 정장틱하다 라는 표현대로 우리가 쓸 때 세미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미 멤브러너스, 그러면 멤브러너스가 이제 막이라는 뜻이고, 텐디너너스 그러면 이제 텐던이 힘줄이죠. 그래서 반 힘줄 모양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시 정지를 보시면, 자, 기시는 이는 점이라고 하고 정지를 닫는 점이라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반근양근과 반막양근은 기시가 이제 자골 조면의 후면에 붙어요. 그리고 정지가 경골의 내측가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 정지가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밑에 반막양근이 깔리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넓적하게 가는 게 막이겠죠. 그래서 깔려 있는 게 반막양근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반근양근이에요. 그래서 기시 정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골 결절에 붙어 가지고 경골의 내측가에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골 결절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경골에 붙습니다. 경골에 이제 바깥쪽에 안쪽에 이렇게 톡 튀어 놓은 게 내측가입니다. 내측가. 그리고 대퇴 이두근의 장두는 기시가 자골 조면의 후면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골 후면에 이렇게 붙게 되고, 정지가 비골두의 외측면에 붙습니다. 바깥쪽이죠.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비골두의 외측에 붙어 있죠. 그래서 자골 결절에 붙으면서 쭉 내려와서 비골두의 바깥쪽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퇴 이두근의 단두는 기시가 대퇴골의 조선의 외선에 붙습니다. 바깥선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대퇴골에 이제 조선이라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어요. 조선의 조자는 이제 거칠 조자예요. 그래서 거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면이, 대퇴골의 뒤쪽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 거친 면이 있다 그랬고, 거친 선이다 해서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퇴골에 조선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정지가 대퇴골의 후 외측면에 붙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이 아니라 비골두의 후 외측면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대퇴 이두 같은 경우는 뿌리는 똑같은데 시작되는 게 길게 하나 간다고 장두가 있고, 그래서 자골 결절까지 길게 가고, 짧게는 대퇴골의 조선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대퇴 사두근과 함께 4대4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주동과 기랑이죠. 근데 차이점은 햄스트링은 두관절, 고관절과 슬관절을 지난 두관절 근육이 3개고, 한 관절을 지나는 게 원조인트 머슬이 하나입니다. 근데 대퇴사두는 이제 반대죠. 두관절을 지나는 근육은 대퇴직근 하나만 있고, 나머지 관근들, 내측, 중간, 외측 관근은 한 관절만 지나게 되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쪽은 힘을 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은 이제 조절을 하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육의 기시정지를 봤으니 기시정지의 이해를 잘 하시면 기능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기능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고관절을 신전하고 설관절을 굴곡한다. 두 관절을 지나니까. 근데 신전을 할 때 대퇴이두의 단두는 한 관절을 지나면서 고관절에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고관절에서 신전을 할 때는 제외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고관절을 신전하게 되면 한쪽 다리를 신전했을 때 이때 단두는 빼고, 대퇴이두근의 단두는 빼고 나머지 고관절 관련 근육인 반근양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의 장두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슬관절을 굴곡 할 때는 대퇴이두근의 단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슬관절을 굴곡 할 때 이때는 햄스트링의 4개 모든 근육들이 힘을 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깎기, 디딘기라 그러죠. 발 뒤꿈치가 닿은 후 발가락이 짐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이 붙어 있는 동안을 입깎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안에 상체의 직립 자세를 유지하고 고관절에서 굴곡을 조절한다. 자, 입깎기를 한쪽 다리를 걸어가면 뒤꿈치가 닿은 순간부터 해서 걸어가는 순간까지가, 뒤꿈치가 닿기, 엄지발가락이 떨어지기 전까지가 입깎기입니다. 이때 뭘 한다? 직립 자세를 유지를 시켜주죠. 그리고 고관절을 굴곡하는 걸 조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굴곡이 많이 됐다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 한 번 더 걸어보시면 처음에 뒤꿈치에 닿을 때 굴곡이 가장 많이 됐죠? 햄스트링 조절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때 굴곡이 신전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주는 근육이 햄스트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악기는 이제 흔들기라 그래요. 발가락이 지면에 떨어지고 나서 같은 쪽에 발 뒤꿈치가 닿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이제 육악기라 그래요. 특히 육악기의 말기에는 앞으로 나가는 다리를 감속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때부터 공중에 떠서 뒤꿈치 닿기 전인데, 닿기 직전에 어때요? 햄스트링이 잡아줘야지만 더 이상 다리가 나가지 않고 조절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햄스트링이 얼마나 유연하에 따라서 보폭이 커지기도 하고 너무 단축되어 있으면 보폭이 좁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햄스트링을 잘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반근양근과 반막양근들은 무릎에서 하태를 내전시킨다. 그리고 대퇴이두근은 외전시킨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자, 자골결절에 붙어 있는, 그리고 내측가에 붙는 이 세미 계열들, 반근양근, 반막양근이 짧아지게 되면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전을 시키게 됩니다. 내전. 그래서 얘를 잡아 당기니까 얘가 딸려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얘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요렇게 했으면 이렇게 돌아요. 왜냐면 얘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가야지만 이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죠. 얘가 하태라 보십시오. 경골이라 보시면 경골의 내측가가 새끼손가락 쪽이면 얘를 여기 부위로 가까워져야 되니까 안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대퇴이두는 어때요? 바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딸려가겠죠.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회전을 해야, 지금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부위 손가락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가야 어때요? 자골결절에 지금 가까워졌죠. 그래서 외회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퇴이두근은 외회전과 관련되어 있고, 세미 계열 반근양근, 반막양근은 내회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대퇴이두가 외회전이 되면 고관절을, 그리고 특히 슬관절을 외회전시키면서 고관절 외회전 근육과 함께 오다리를 만들겠죠. 그리고 X다리는 반대로 고관절 내회전 근육과 함께 슬관절을 내전시키는 세미 계열 반근양근, 반막양근이 X다리를 만드는 근육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O다리, X다리 치료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앞으로 굽힐 때 무조건 작용합니다. 자, 앞으로 굽힐 때는 상체 무게가 앞으로 실리니까 어떻겠어요? 조금만 숙여도 햄스트링에서 힘을 딱 잡아야 돼요. 떨어지는 걸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 앞으로 숙일 때 무조건 작용하는 거고, 근데 또 팔을 들어 올릴 때 어때요? 서가지고 팔을 들어 올릴 때 이때도 작용이 돼요. 왜 그렇겠어요? 팔 무게가 앞으로 실리니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가니까 햄스트링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쏠리는 걸 잡기 위해서 또 힘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들면서 일을 하고 숙이는 것은 햄스트링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햄스트링은 항상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집에 왔을 때 밤마다 햄스트링을 밟아주는 습관을 가진다는 건 상당히 좋겠죠. 밟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셀프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푸는 행위를 하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폼롤러도 많고, 뭐 안마의자가 있으면 안마의자에 앉아가고 햄스트링을 풀어도 되고, 풀고 나면 항상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이 햄스트링을 항상 유연하고 달력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6번, 순간적으로 체관을 굴곡 시 앞으로 숙일 때,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햄스트링, 대둔근,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이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용은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햄스트링 먼저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둔근이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이 힘이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나는 게 허리가 아프다. 숙여서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돼요? 햄스트링도 풀어주고 고관절에 있는 대둔근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립근도 같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치료의 하나의 세트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햄스트링이 이제 부실한 환자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햄스트링이 약하니까 앞으로 넘어갈 때 브레이크 작용 못하니까 어때서 잘 넘어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햄스트링이 힘이 약해지면 어때요? 잘 넘어집니다. 뭐 조금 걸렸다 그러고 앞으로 좀 숙였다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져요.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그리고 중력의 중심이 뒤로 물러나 있겠죠. 왜냐면 햄스트링이 힘이 없으니까 섰을 때 이제 몸을 뒤로 제끼려고 하겠죠. 자, 한번 섰을 때 보시게 되면 이제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약간 뒤로 제껴지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면 앞쪽에는 복근 힘을 쓰고 햄스트링이나 햄스트링 아닌 햄스트링 반대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허리가 굽어도 앞으로 내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햄스트링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지팡이를 이제 짚겠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유모차 같은 거 막 밀고 다니듯이 할머니들이 많이 밀고 다니죠. 보행기를 그래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을 수가 없어요. 빠르게 들으면 햄스트링 조절해주는데 햄스트링 조절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보폭도 짧아질 거예요.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유연성도 없고. 그리고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겠죠. 왜냐면 이제 평탄하지 않을 때는 슬관절에서 내회전, 외회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발목이나 고관절에서도 일어나지만 슬관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걸어갈 때, 그리고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내회전, 외회전이 슬관절에 일어날 때 이 햄스트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못 걸어가요. 그리고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점프, 춤추는 동작 등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 빨리 움직일수록 햄스트링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 조절하는 것이 고장났기 때문에 달리는 것도 힘들고 점프하거나 춤추는 동작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는 앞으로 수위가 어려우며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넘어갈 때 숙일 때 약간 이제 얘가 잘 안 늘어나니까 넘어지듯이 어이구 하면서 이제 앞으로 쓰러지듯이 이제 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옆에 뭐 있으면 잡고 앞에 뭐가 있으면 잡고 그러면서 앞으로 햄스트링의 힘을 팔이 대신해 주면서 내려앉게 되죠. 아니면 무릎을 짚으면서 이제 주저앉든지. 그게 햄스트링이 약하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 지배를 보시면 대퇴이두근의 단두는 제5요추신경에 나와가지고 제1, 2청골에서 나오는 자골신경의 비골지가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장두 같은 경우는 1번에서 3번 청골신경에서 나와서 자골신경의 비골지가 또 지배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반근양근하고 반막양근은 5번 요추신경, 그 다음에 1, 2번 청골신경에서 나온 자골신경의 이 경골지가 지배합니다. 자, 신경은 자골신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자골신경이 이렇게 갖고 나가죠. 경골 쪽으로 가게 되는 경골신경이 하나 나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비골로 가는 걸로 나뉘죠.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세미 계열은 어때요? 세미 계열은, 자골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 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분지가 돼가지고 지배하게 되고, 대퇴이두 쪽은 비골 쪽에서 나가는 가지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대퇴이두의 단두나 장두는 비골지가 지배를 하고 반근양근과 반막양근은 경골지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해부학 실습을 가보게 되면 자골신경이 이렇게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라보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위로까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오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뇌전 열공 부위를 지나게 되면 그 부위부터 해갖고 경골과 비골로 나뉘어지는 신경이 구분이 돼서 아예 따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뿌리는 한번 보시게 되면 자골신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자골신경이죠. 요추 4번, 5번, S1, 2, 3까지가 자골신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강신경 되어 있고 온종아리 신경 되어 있죠. 얘가 이제 비골신경이고 정강신경이 경골신경이.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기서도 요추 몇 번에서 나오고 청골모 몇 번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신경이 4번에서도 했고 청골 3번에서 나와서 연결된 신경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제거한 상태죠. 청골의 뿌리, 그러니까 청골이 시작되는 곳하고 요추가 시작되는 곳을 이제 여기서부터 뿌리라 보시고, 그래서 신경근이라고 그러죠.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골로 내려가기 전에 엉덩이에서 이상근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이 궁둥구문근이 페리포미스라 그러죠. 이상근입니다. 이상근이 여기 있어요. 청골의 중간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상근이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청골 2번하고 3번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상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죠.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는 이제 음부신경도 있게 되고, 이상근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신경도 한번 다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자골신경 옆에 어떤 신경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골신경 뿐만 아니라 음부신경도 있고, 상돈신경도 있고, 하돈신경도 있고, 뭐 대퇴후부피 신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좀 해놓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 자체가 햄스트링에 대한 수업을 하니까 뭐 자골신경만 공부하지만, 나중에 또 이런 이론이 나갈 때는 같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이상근 공부하고 중둔근, 소둔근, 대둔근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신경들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한번 다 하고 짚고 넘어갔던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 치료를 하면서도 이 신경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고관절이나 허리를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이론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햄스트링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햄스트링에 있는 이런 트리거 포인트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 지배가 허리에서부터 해갖고 청골에 나가기 때문에 고관절에서도 치료를 잘 해야 되고, 허리도 항상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세트로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고관절이 아프든, 그래서 허리, 그 다음에 고관절, 햄스트링 쪽 관련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